민생특위 12 정말 기대가 큽니다. 문제가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즉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돼서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로 부시 대통령 지지율 91%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가 대선이니까 어느 누구도 부시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냉전이 종식되고 지지율이 90%가 넘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상대가 약한 상대였습니다.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상대가 아주 그때 상대가 아주 약한 상대였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가 아칸소주입니다. 거기에 있는 40대 주지사 빌 클린턴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빌 클린턴이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 구호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선거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습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고 그리고 기업들이 망가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못 보여주다 보니 이제 새로운 젊은 주지사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던 겁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3% 정도라고 하지만 전 세계 평균 4%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 우리 주요 교역국들이 평균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니까 전 세계 호황의 가장 수혜자가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계 평균보다 못한 겁니다. 그나마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호황 때문입니다. 반딧불이 반짝 경제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벌써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실업률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입니다. 공장 가동률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나쁩니다. 공장 가동률 70%라는 말은 10개 공장 중에 3개가 서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고율, 물건을 생산하면 뭐합니까? 팔리지 않은 그 물건 때문에 재고율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입니다. 얼마 전 노량진을 가봤습니다만 공시생이 넘쳐납니다. 도전정신을 가져야 할 청년들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다 보니 오히려 정책은 창업자 100만 명을 만들어도 모자랄 이 시기에 공시생 100만 명을 목표로 뛰는 그런 정부와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 하루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이 정책 바꾸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2년 동안 계속 이 기조로 갈 것이고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는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들 다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하나씩 판단을 쌓아가면서 6월 12일 북미 회담을 통해서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만 동시에 바로 그 다음날 6월 13일 날 결국은 문제는 경제야, 누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해결해 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균형과 견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것 잊지 않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바른미래당 후보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